네, 6번부터 10번 내용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인데요.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래프의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맨해튼, 퀸즈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해튼이랑 퀸즈 요거에 대한 약간의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맨해튼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맨해튼이라고 하는데, 맨해튼은 일반적으로 뉴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도심에 대한 내용일 거고, 퀸즈는 맨해튼보다 좀 바깥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총 인구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의 인구랑 주변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이 거주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만약에 도심이 인구가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더 좋은 자료는, 더 가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시민권 취득 인구별, 취득 기준별 인구 비율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가나를 특징을 나오게 하는데, 가는 미국 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귀화한 사람들,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그 메인 공간이 아닌 곳에는 좀 더 미국 말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를 보면 미국 출생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귀화한 사람,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류 사회,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주류 사회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나, 그 다음에 외부인들도 함께 사는 곳이 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는 출근 시간대. 자, 가는 인구도 많고 그 미국 출생자 아닌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꽤 많은 이런 곳들은 그 주변 지역 혹은 중간 지역, 섞여 있는 혼재 지역, 뭐 이런 슬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맨해튼은 좀 더 엄청 부자인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퀸즈가 좀 더 외지인 집값 중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가 퀸즈, 그다음에 나가 맨해튼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퀸즈인데, 퀸즈는 출근 시간대에 통근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다. 네, 맞죠. 주변 지역이니까 맨해튼으로 더 가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나는 금융산업이 발달한 월스트리트가 있다. 네, 맨해튼에 이 월스트리트가 있잖아. 그래서 수업 때 막 제가 원래는 네덜란드 영토였다가 뉴 암스테르담이었다가 이렇게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귿, 가는 나보다 주택의 평균 가격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미국 출생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그래서 평균 가격은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도심에서 좀 더 멀어져 있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고,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나는 맨해튼이잖아. 맨해튼은 주간 인구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특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도심 주변 지역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해튼을 도심으로 놓고 보면 출근 시간대에 통근 통학 인구의 유입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뉴욕, 런던, 도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뭐 도시 소개 이런 것들을 하다면, 뉴욕 월스트리트가 있다. 월가라고 하죠. 그래서 월가가 경제의 중심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다. 뭐 이 정도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심으로 갈수록
평균 층수도 높지만 주택의 평균 가격도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 인구 비율은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가 주간 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답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7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나구의 인종별 인구 비율과 총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가는 템스강을 흐르는데 이 템스강의 중심, 이 도시의 중심에 있고 나는 도시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접근하시면 도심의 특징, 주변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를 보시면 가는 기타도 늘고 아시아계도 늘고 뭐 AB가 늘었는데 아프리카계랑 유럽계예요. 여기 런던이기 때문에 A는 당연히 유럽계겠죠.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유럽이니까 여기. 그래서 A는 유럽계. 근데 가는 이렇게 보시면 그 아시아계랑 뭐 여기 아프리카계 요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나는 유럽계 비율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아니죠. 주간 인구, 낮의 인구는 도심이 더 많으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나와 같은 곳에 속한 지역이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도시 주변부잖아요. 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틀린 설명. 가는 나보다 접근성과 지대가 높다. 맞죠? 가는 나보다 도시의 중심에서, 제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반지름이다 뭐 이거 얘기하면서 접근성과 지대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 3번. 가나 모두 1991년보다 2021년에 지역 내 총인구 유럽계 인구 비율이 높다. 중 유럽계 인구 비율이 높다. 이렇게 가와 나 모두 91년보다 2021년에, 그러니까 91년보다 2021년에 유럽계 인구 비율은 둘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A는 B보다 영국 런던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A 유럽계니까 유럽계에서 유럽에 먼저 정착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7번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거는 또 했었던 거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해야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중간 지역이라고 하지만 좀 둘 중에 하나로 따지자면 도심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도심 주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접근성과 지대가 좋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접근성과 지대가 높다. 지대가 렌트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고, 뭐 유럽 이거는 자료 보고 하면 되는데 유럽계 인구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다른 인종들이 좀 늘어나는 거, 세계 도시다 보니 그런 거고요. 런던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 그래서 유럽계가 먼저 정착했으니까 뭐 이거 따로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번까지 했습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8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C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MCA 그 나프타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맺기 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나다가 어느 국가냐를 맞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국내 총생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 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n분의 1 하면 이 나가 비율이 확 켜져요. 이게 나가 뭐냐면 캐나다라는 거. 캐나다는 인구는 없는데 국내 총생산이 엄청 많다라는 거. 다는 멕시코는 이렇게 없는데 인구도 많으니까 크게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다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역내 및 역외 수출액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거 C가 미국이라는 거 너무 쉽죠. 그리고 미국은 역외 수출액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A랑 B를 구분해야 되는데 A는 2000년대도 높았는데 2021년도 높아요.
근데 2021년은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이거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 경제가 이미 성장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한 거. 2000년대는 좀 낮았는데 성장한 거. 그래서 B가 멕시코, 얘가 캐나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가는 미국은 멕시코보다 우주항공 산업의 발달 수준이 낮다. 아니죠. 캐나다는 미국보다 2021년에 총 수출액 중 역외 수출액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역외 수출액 비율은 전체 중에 이만큼이지만 미국은 이만큼이라서 나가 더 낮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는 캐나다보다 2000년에서 2021년 총 수출액 증가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고 얘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B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B가 더 높은 건데 B는 멕시코니까 다는 나보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그래프 해석으로 정답을 맞춰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했는데 캐나다는 멕시코보다 인구 밀도는 낮고요. 가는 C, 미국은 C, 나 어디죠? 캐나다는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8번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북부 아메리카의 USMCA 뭐 이전 이후 비교하는 거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 미국은 여기에 무역액 높고 국내총 생산 많고 그다음에 우주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항공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알고 여기 수출액 비율을 미국이랑 비교한 거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총 수출액 증가율 멕시코를 이걸 하나 해볼까요? 네, 그러면 멕시코는 과거보다 현재의 총 수출액 증가율이 높다. 그쵸? 예전엔 잘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거 해서 잘 산다 이 얘기고요. 멕시코가 인구 비율도 높죠. 인구 밀도 높음. 그리고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낮겠죠. 인구 밀도 낮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번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요. 지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해 보면 지도의 가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가는 캐나다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세인트 로렌스 강 따라서 식민 지배한 사람들 강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이 한 거 퀘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나랑 다를 보면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밑에 있는 벨기에고요. 벨기에 위쪽에 플랑드르, 위쪽에 왈로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플랑드르는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한다고 했고 왈롱은 약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농업 중심으로 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프랑스어 사용자 비율이 높다. 당연하죠. 가가 프랑스계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맞는 설명. 자, 나는 다보다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의 발달 수준이 높다. 네, 북부가 여기 북쪽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이 고부가 지식 산업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따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벨기에 갈등의 문제입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적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자, 리뷰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해당 국가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났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여기로 볼 수 있죠. 캐나다 퀘벡이랑 벨기에 뭐 여기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퀘벡은 영어, 프랑스어 같이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분리주의 운동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니은 보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사업, 소득 수준이 높다. 여기는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
산업이 발달했다. 그다음에 여기가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 여기도 분리 독립 요구하고 있고요. 지역 총생산 많다. 뭐 이 정도. 그죠? 풀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자, 다음은 사이버 지리학습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 중 답글의 내용이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가는 영국에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실리콘 글렌이 이쪽이죠. 그다음에 나는 이탈리아에서 북부, 네, 파다니아라고 독립하려고 하는데, 자, 다는 여기 빌바오 있는 곳 바스크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크는 베레모의 기원, 이천수가 여기 레알 소시에다드에 있었다. 뭐 이런 거 제가 수업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가 속한 국가는, 네, 영국은 2023년 기준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아니죠. 유럽연합 탈퇴했죠. 브렉시트. 자, 나는 파다니아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소속된 국가의 남부 지역보다 많습니다. 네, 니은 맞는 점. 얘네가 돈 많이 버니까 분리 독립하겠다 이겁니다. 자, 다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분리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쪽에 이 아래쪽에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탈루냐라고 하죠. 자, 가의 주민은 영어, 다의 주민은 카탈루냐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뭐 스코틀랜드어를 쓰겠죠. 좀 영어랑 비슷하겠지만 다는 바스크 언어를 쓸 겁니다. 카탈루냐어 쓰지 않아요. 가, 다는 모두 프랑스계가 다수 있는 지역입니다. 프랑스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이거까지 정리해보면, 여기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 요구하고 있고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수업 때 했었습니다. 자, 1인당 총생산, 네, 네, 하나 더 있죠. 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말고 이탈리아, 북부, 파다니아라고 하고, 얘네들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주변 소속된 국가의 남부보다 많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북부 파다니아, 남부는 따로 이름은 없고요. 남부는 경제 수준 낮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인도 있죠.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두 개 있다고 했죠. 카탈루냐 지방, 그 다음에 바스크 지방이라고 했고, 이 바스크 지방은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탈루냐는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대로 좀 한번 그 다른 문제집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